안녕하십니까? 경제통통 희망팡팡 이니숙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제 발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서입니다. 기본주택 공약은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황당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주요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위해서 먼 데서 손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멀리 호주에서 오신 오리너구리 파덕입니다. 파덕이. 우리 파덕이. 안녕. 파덕이 안녕. 파덕이하고 오늘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면서 제가 보니까 파덕이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그 심정을 안고 있어요. 이 공약에 대해서. 그래서 파덕이하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어제 발표된 기본주택 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역세권에 10억 정도 되는 30평대 넓은 아파트를 지어서 평생 원하는 만큼 월세 60만 원에 살 수 있게 하겠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요. 너무 좋지요. 월세 60만 원에 역세권에 한 10억 정도 되는 30평 아파트를 원하는 만큼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지요. 모든 부동산 문제는 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내용상.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 그게 되면 이때까지 왜 안 했는데, 지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좋은 집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당장 전문가들이 맨 처음에 제기하는 문제가 땅이 어딨어? 파다가 땅이 어딨니 지금? 역세권에 땅이 어딨니? 역세권에 공공주택 지으려고 하는데도 지금 땅을 못 찾아서 짜투리 땅 찾느라고 난리잖아요. 땅 찾아 산말립니다. 그런데 100만 호를 지을 땅이 어디서 나오니 역세권에? 답답하지 너도?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뭐 땅도 큰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지금 100만 호를 이렇게 좋은 집을 지으려면 한 3억씩 건설비가 드는다고 해도 300조가 듭니다. 단지 이 공약을 위해서 임기 내에 300조를 쓰겠다는 것인데 그 돈이 당장 어디서 나오며, 두 번째는 월세를 이렇게 싸게 받는다는 것은 그대로 빚이죠. 적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한 채당 LH공사의 부채가 1억 2천만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더 좋은 집을 지어서 시가보다 훨씬 더 싼 월세를 받겠다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빚을 짓겠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빚은 다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뭐 LH공사의 빚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가 아주 황당합니다. 현대금융기법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 할 수 있다. 너무 이거는 흥분되는 얘기죠. 현대금융기법을 전문가들이 모르는 금융기법을 혼자 알고 계신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찾아봤더니 무슨 얘기냐. 공공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 자금으로 기본주택을 짓고 또 지으면 실제로 정부의 재원 부담이 없고 임대료로 이자를 갚으면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파더가 너 이 얘기 들어봤니? 이거는 캐나다의 유명한 1920년대 사기꾼 폰지죠. 폰지 사기라고 얘기하는 것. 돈을 빌려서 그것을 가지고 또 빌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빌리고 끝없이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기가 바로 폰지 사기죠. 세상에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빚이라는 건 안 갚을 수 있는 빚은 없습니다. 이것을 현대금융기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파더가 너는 알겠니? 파더가 너도 답답하지? 말 좀 해줘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현대금융기법으로 빚을 내고 그 빚에 또 빚을 내서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료만 내면 된다. 지금 이런 공약이 21세기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 주자가 공약으로 냈습니다. 아이고 참, 파더가 답답하지. 두 번째는 세금인데요. 세금 문제입니다. 국토보유세. 이게 사실 어제 나온 다른 이름은 기본소득 토지세, 이런 이름으로 어제 소개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를 왕창 올려서 그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마디로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보유세를 왕창 올린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실 세금이 뭐냐?
세금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출을 재원 조달하기 위한 것이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꼭 필요하냐? 그 얘기에 종속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지금 별로 중요한 정책이 아니고 좋은 정책이 아니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근데 그냥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그냥 하기로 했다 칩시다. 그냥 일단. 그러면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 여기서 또 대단하십니다. 이 세금은 일단 교정과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정과세는 누군가의 행동이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징벌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뜻이죠. 이런 걸 보통 뭐 담배에다 붙이는 이런 담배세 같은 거 이런 거를 신텍스라고 하죠. 근데 이 교정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분은 부동산 투기라고 하셨지만 사실 뭐 다주택자라든가 많은 토지를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따르겠죠. 저는 이분들을 교정과세를 매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치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반발이 따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반발이 따름으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조세 저항을 줄인다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지금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거죠. 세금을 왕창 걷는 게 목적이고 그 세금을 왕창 걷은 것에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뿌린다. 갑자기 얘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90% 가까운 가구는 낸 돈보다 받을 돈이 많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국민을 10%와 90%로 편가르기를 아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지금 국토보유세 얘기를 보면 보유세를 왕창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전액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데 90%는 받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것이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은 10%밖에 없다. 그러니 좋은 세금이다. 기적의 논리죠. 기적의 논리. 파더가 놀랍지 않니? 그렇지? 국민들을 10대 90으로 나눠서 10%한테 세금을 왕창 걷고 그걸로 전 국민에게 그냥 나눠준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더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별로 필요 없지? 그치? 이렇게 격차가 큰데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니? 그렇지? 동의? 그렇지? 그렇습니다. 얘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도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관리기간. 이게 지난번에 매입공사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었죠. 뭐냐면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경기도지사님이 집을 쌀 때 정부가 사서 쟁여놨다가 값이 오르면 팔겠다. 그래서 집값이 위아래 상한과 하한 밖을 넘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당장 사람들이 무슨 집이 정부미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쌀 때 사서 쟁여놨다가 비싸면 파는 것이 대표적인 게 쌀이죠. 쌀은 왜 그럴 수 있냐? 쌀은 어떤 쌀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디서 사도 나중에 비쌀 때 팔아도 그 쌀이 그 쌀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쌀이. 그렇기 때문에 쌀은 이런 가격 조정 기능이라는 게 가능한데 집은 도대체 뭘 사놓고 나중에 비싸면 뭘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본부터 안 돼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제 말씀하신 건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더가 잘 들어봐. 세계적인 금리 정상화와 주택 대량 공급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크게 폭락된다는 얘기죠. 주택 가격 폭락이 있을 수 있다.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시장의 대변동을 이것을 잡아서 이 대변동기에 매물이 대량으로 나오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한편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싸게 대량으로 매물이 나오면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잔뜩 사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놓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할 테니까 사람들의 패닉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파더가 어떻게 생각해? 괜찮니? 괜찮니? 저는 전혀 괜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거 굉장히 화나는 얘기죠. 한번 이 앞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주택 가격이 폭등한 것은 뭐 유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앞단에 우리나라는 사실 유동성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폭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지금 가격이 엄청 오른 거죠. 지금 그 서울에서 평균적인 임금을 받고 평균적인 집을 마련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될 때는 한 20년을 월급 전체를 모으면 됐었지만 지금 불과 4년 지났는데 지금 그게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등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집값이 폭등이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연착륙을 시켜서 사회에 큰 혼란이 없이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인가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거죠. 양심이 있으면. 근데 지금 이분 얘기는 뭐냐면 이거 폭락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폭락이 될 수 있으니 그 폭락을 장기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 그래서 가격이 밑으로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럼 이것이 그 의미하는 바는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을 급등시켜서 사람들 지금 빚을 잔뜩 지고 집을 샀단 말입니다. 그것도 못 산 사람보다는 산 사람이 지금 나은 상태죠. 물론 못 산 사람은 지금 뭐 벼락거지라는 심리적인 그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산 사람들은 빚을 잔뜩 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연착륙을 시킬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만약에 폭락이 되면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집값이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 집도 내놔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 IMF 때 많이 봤던 거죠. 그 부채를 안고 집을 샀는데 자산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집까지 내놔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뭐 갑자기 빚을 통해서 마련한 자산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정부 때문에 빚져서 집까지 샀는데 이런 분들한테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도록 하겠다, 100만 채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고 화나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황당하고 어떤 게 제일 화가 나냐 그러면 사실은 저는 뭐 다 황당한데, 세 번째는 정말 본인이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정말 망각한 그 내용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이 멀리서 온 파덕이와 함께 어제 발표된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지적돼야 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일단 가장 좀 너무한다 싶은 공약 3가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뭐 대놓고 무슨 금융기법으로 폰지 사기를 이용해서 돈을 안 쓰고 집을 잔뜩 좋은 집을 짓겠다. 그래서 아주 싸게 그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런 이 얘기들, 뭐 돈을 왕창 걷어서 국민들한테 다시 나눠주면서 편가르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 대선 국면에 공약으로 내놓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발전한 나라와 그 시민의식이 높은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국면 동안 이 공약들을 정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시고 이렇게 나쁜 내용을 골라내시고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곧 부동산 공약을 비롯해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약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그동안 축적된 문제, 그리고 최근에 매우 과중된 시장에 무엇을 고쳐야 앞으로 우리 시장이 정상화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저는 좋은 후보를 골라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황당하고 너무 좋게만 들리는 이런 공약은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면 저희도 좋은 공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정말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파더가 너도 나랑 같이 열심히 공약 준비하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